애매한 영어 10초 내 구분하기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을 읽고 쓰고 말할 때 주어 동사까지는 이제 쉬워요 하시는 분들, 동사 뒤에 뭐가 나오죠? 보어, 그렇죠. 목적어 맞습니다. 수식어 맞아요. 전치사구 네, 다 맞습니다. 동사 뒤에는 문장의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문법에서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올 때 투부정사, 동명사, 뭐 수식어 나올 때 분사, 전치사구 뭐 이렇게 따로따로 다 배웠어요. 이런 복잡한 것들을 그래도 좀 더 간결하게 모아서 동시에 이해할 수는 없을까? 동시에 이해한다면 어떤 것을 써야 하고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애매한 영어 10초 내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를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의 품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문장에서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준동사의 문장 속 위치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즉, 같은 위치에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같은 위치에서 둘 다 명사로 쓰이는데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둘째, 대부분의 영문법 책에서는 이 세 가지 준동사를 따로따로 설명하므로 학습자가 이것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고 이해하여 혼동을 없애고 형태와 의미를 즉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일단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런 이름들은 잠시 접어 두시고 투동사의 형태, 투의 동사, 동사 앞에 투를 씁니다. 그럼 다른 품사, 더 이상 동사가 아니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문장 속에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동사의 뒤에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동사가 아니에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입니다. 어때요? 쓰임이 똑같죠? 차이는 문장 속의 위치와 의미에 따라 to 동사를 쓸까, 동사 ing를 쓸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똑같아요. 혼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일부 시간으로 명사로 쓰이는 to 동사, 동사 ing 형태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매한 영문법 10초 내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To enjoy, to lie lying on the sofa, to relax, 블라블라. 자, 동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목적어. 그는 즐겨한다, 누워 있는 것을,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런 의미죠. 그럼 누워 있는 것이라는 명사로서 to 동사 명사로 쓸 수 있어요. 동사의 ing 명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미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to 동사와 동사 ing의 의미 차이, 기본적인 의미 차이, 태생적 의미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면 끝납니다. 자, 그럼 차이가 뭘까요? to는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것은. 그럼 ing가 붙은 형태는, 동사에 ing 붙은 형태는 뭐예요? 현재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이미 시작된 일이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의미상 그가 즐겨한다. 즐겨한다라는 것은 동시성이고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도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죠. 즐긴다. enjoy 동사 자체가.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to 동사를 쓰지 말고 동사의 ing 형태를 써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좀 쉽죠? 자,
정리하면 위치상으로는 목적어 위치에 와 있고 형태상으로는 동명사 목적어를 써야 한다. 동사의 ing 형태를 써야 한다. 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과거에 이미 시작된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동사 가지고 알 수 있죠. 즐긴다, 즐겨한다. 그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to 동사, to 부정사일 때는 뭐뭐 할 것을 미래지향적입니다. 의미상 어색하다는 거죠. 화면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I had a lot of free time on my hands.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 있고요. 접속사로 또 다른 문장이 연결됩니다. I decided starting to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위치상으로 동사 뒤에 starting to start, 목적어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적어 위치에는 명사가 와야 하는데 동사의 ing도 명사로 쓸 수 있고 동사 앞에 to도 명사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의미 구분해야 합니다. ing가 붙었을 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과거에 시작된 의미 동시성이 있다. to 동사를 썼을 때에는 미래지향적이다. 현재의 일은 아니다. 이런 기본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결심했다, 결정했다, 시작할 것을. 그럼 지금 과거에 했고 지금 했어요? 동시성이 있고 반복적인 일이에요? 아니죠. 앞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걸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o start, 미래지향적 의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라는 거죠. 정리하면 위치상으로는 목적어이고 형태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to 부정사 목적어를 써야 한다. 왜? 의미가 배우기 시작할 것을 앞으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ing가 붙은 형태는 뭐라고요? 하는 것을, 그죠? 지금 동시성 그리고 과거에 시작했던 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어색합니다. 동사의 to 앞에 붙었을 때와 동사의 뒤에 ing 붙었을 때 동시에 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명사로 쓰일 때 문장에서 어디에 쓸까요? 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의미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아래 주어 위치에 쓰였을 때 비교해보죠. To see the sunrise over the mountains is a breathtaking sight. 떠오르는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은 아직 안 떠올랐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앞으로 떠오르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아주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이런 의미죠. Seeing is not always believing, as sometimes things can be deceiving. 보는 것이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때때로 속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라는 의미로 seeing 하고 쓰는 게 더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에 쓰일 때 to 부정사, to 동사와 동사의 ing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이 경우에도 둘 다 바꿨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동시성, 반복적, 과거에 해오던 일이냐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명사로 쓰일 때, 주어일 때 그렇다. 네, to 동사와 동사 ing가 명사로 쓰일 때 두 번째 목적어 위치에서 쓰일 때입니다. 자, to 동사와 동사 ing가 목적어로 쓰일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주어로 쓰일 때처럼 바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에서는 둘이 바꿔서도 별로 의미 차이가 없는데 왜 목적어에서는 의미 차이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바로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 보면 I decided to buy a new coat for the winter 했을 때 나는 결정했어요. 지금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동시에 하는 걸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사에 decide에 미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대상인 목적어도 미래 의미가 들어있는 미래지향적인 to 동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동사에 ing를 쓰는 바로 동시성 과거에 이미 시작된 일, 반복적인 일을 의미하는 경우에 동사는 바로 이런 예문에 해당하죠. I enjoy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and friends. 나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겨해. 그럼 시간 보내는 거 이미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이때 to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동사의 ing 형태를 써야 한다.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럼 뭐에 의해서? 바로 to와 ing 목적어가 결정될까요? 그렇습니다. 목적어로 쓸 때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to 동사와 어울리는 동사는 아래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의 의미를 지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의미하는 동사들이에요. 원한다, 바란다, 하고 싶다, 희망한다, 기대한다. 그렇죠? 그리고 동사에 ing를 쓰는 동사들은 바로 이런 동사류들입니다. 자, 쭉 보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동사의 의미는 옛날에 이미 시작된 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의미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거 쉬운 거 보시면 keep, stop 이런 것들 멈추고 그죠? 유지하고 이건 이미 시작하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계속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동사들을 외워서 뒤에 목적으로 to 동사를 쓸까 아니면 동사의 ing를 쓸까 이렇게 문제를 풀고 문장을 쓰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외우기가 힘들고 번거롭죠. 그럼 기본적인 의미 차이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어서 반복적이고 동시성을 갖고 있는 거냐로 구분해도 됩니다. 자, 특히 목적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의 동영상이 아래 있습니다. G305 샵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경우 G303 샵 동명사 목적어 쓰는 경우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사의 to를 쓰는 경우와 동사의 ing를 쓰는 경우 명사로 쓰일 때 세 번째입니다. 자, 주어로 쓰일 때 to나 ing 바꿔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쓸 때는 to와 ing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의미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세 번째 보어로 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문 To learn a new language is to open up a world of opportunities.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기회의 세상을 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opening 하고 동명사, 즉 동사의 ing 형태를 쓰면 안 될까요?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세상이 열리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난 일 아니죠? 그래서 to open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시죠. My hobby is collecting comic books. 내 취미는 만화책을 모으는 것이다. 자, 여기서 to collect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to collect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취미는 만화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모으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취미니까 모으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모아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ing 동시성과 과거에 이미 시작된 일을 표현하는 collecting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to
동사 쓰는 것과 동사의 ing 쓰는 것이 명사로 문장 속에서 쓰일 때 주어와 보어는 바꿔서도 크게 지장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어로 쓸 때는 동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동사에 to 붙이는 경우, ing를 붙이는 경우 명사로 문장 속에 쓰이는 것의 바로 정리였습니다. 자, 한꺼번에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에서는 동사에 to 붙이는 경우와 동사에 ing 붙이는 경우가 형용사로 쓰일 때 위치, 형태, 의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